건강한 하루의 시작, 여러분의 건강에 보탬을 드립니다. 건강한 아침 플러스. 감소세를 보이던 독감이 최근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 독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의사회 이재욱 공보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감, 감기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감기하고는 좀 어느 정도는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독감의 정식 명칭은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감기와 혼동해서 증상이 심하고 독한 감기가 독감이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감기와는 확연히 다른 질환입니다. 원인으로 따지자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독감은 특정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코와 목 그리고 폐를 공격하는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병을 일으키는 특정한 균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고요. 치료법으로 따지면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 없이 대증요법을 사용하는 감기와는 다르게 인플루엔자는 치료약도 개발되어 있고 예방 백신도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이라고 명명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한 균이 병을 일으켜야 하는 거고, 독감을 네. 치료하는 데는 그 인플루엔자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방 백신도 따로 있다라는 게 차이점인데, 이게 독감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죠. 네, 계절성 독감은 매년 세계 인구의 약 5에서 15%가 감염되어 약 10억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요. 이 중에서 3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중증으로 진행되어서 29만 명에서 65만 명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네. 국내에서도 해마다 2,000명 이상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흔하지만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수치상으로 보니까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앞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증상이 심하고 독한 감기를 좀 독감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독감의 증상을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사실 일반적인 감기보다 증상이 심한 것이 특징인 것은 맞습니다. 38도 이상의 고열,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이 가장 빨리 나타나고요. 2, 3일 동안 지속됩니다. 전신 증상과 함께 인후통, 기침, 콧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고요. 흉통, 안구 통증, 복통, 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합병증이 없는 인플루엔자는 대부분 3일에서 7일 후에 호전되지만 기침과 무력감은 2주 이상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감은 다른 증상보다 발열이 38도 이상으로 급격히 발생하고요. 심한 탈진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경험이 또 떠오릅니다. 저도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감기인가 싶어서 갔더니 혹시나 증상이 일주일 이상, 2주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독감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또 진찰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여러 증상들 가운데 특히 신경 써야 할 증상이 있을까요? 네, 위중한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는 호흡곤란과 청색증, 빈호흡, 그리고 피가 섞인 객담과 흉통, 저산소 혈증과 같은 심폐기능 이상 징후나 의식 변화, 경련, 마비 등과 같은 중추신경계 이상 소견, 또 활동량 감소, 어지러운, 소변량 감소 등과 같은 심각한 탈수의 소견을 보일 때는 다시 병원을 방문해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또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몸 상태를 점검을 해야 하는 건데, 자, 이 딱 독감이다라고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을까요? 고열이나 기침 또는 인후통 등의 임상 증상이 있으면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증상만으로는 감기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검사를 진행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목과 코에서 검체를 얻어서 진행하는 신속 바이러스 항원 검사를 시행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무 여부와 종류를 밝혀냅니다. 의원에서 코로나 검사할 때처럼 코와 목에 면봉을 넣어서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10분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는 검사를 흔히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이외에 큰 병원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바이러스 배양 검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또 10분 정도 후에 바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는 치료가 적절히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자, 독감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치료하게 됩니까?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필요시에는 증상을 경감시키는 해열 진통제와 진해 거담제 등이 투여될 수도 있습니다. 또 중이염,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나 2차 감염 발생 시에는 항생제 투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독감은 오셀타미비르와 페라미비르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서 치료하는데요. 오셀타미비르는 흔히 말하는 타미플루 계열의 5일 동안 먹는 경구약이고요. 페라미비르는 페라미플루 계열의 한 번만 수액으로 들어가는 약물입니다. 그만큼 또 이 독감을 발견했을 때 바로 좀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독감약 자체도 빨리 먹는 게 좋은 거죠? 네, 저 독감약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증상 발현 48시간 내에 사용하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음흠. 연구 논문에서도 48시간 내에 사용하는 것에 효과를 보고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고령이나 2세 미만의 영유아, 기저질환자 등의 합병증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 발현 시기와 상관없이 치료제의 투약이 증상 악화의 위험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독감약을 투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또 바로 또 처치를 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이게 지금 경구약이 있고 수액으로 들어가는 약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수액으로 들어가는 약물의 효과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약품의 효과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저도 참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예. 물론 편의성으로 따지자면 수액은 한 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5일 동안 챙겨 먹어야 하는 경구약에 비해 편한 것은 달리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액이 더 빨리 증상이 감소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논문들에서도 어느 논문에서는 수액이 증상 경감의 속도가 더 빠르다. 혹은 효과가 더 빠르기는 한데 8시간 정도밖에 빠르지 않다. 혹은 또 다른 논문에선 효과의 차이가 없다 등등 아직까지는 수액이 증상 경감의 효과가 더 빠르다는 의견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예. 다만 논문들의 공통된 의견은 위장장애와 같은 어떠한 이유로 경구약의 섭취가 어려울 때는 수액으로 들어가는 독감약을 대체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요. 음흠. 독감의 증상 경감에 있어서 수액이 더 빠른 효과를 가지느냐 아니냐는 아직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 환자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진료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환자의 특성에 의해서도 약의 효과가 달라지는 면이 많기 때문에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서 최선의 진료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독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독감을 한번 자세하게 어떤 발현 증상들이 있는지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등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예방 접종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이게 또 이게 좋은 예방법이긴 하지만 독감에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백신 접종 그래도 좀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뭐 빼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참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예. 사실 세상에는 예방 효과가 100%인 백신은 없습니다.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로 100% 감염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80%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80%의 예방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환자 개인으로서 질병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고요. 예. 그로써 독감 유행으로 인한 결석이나 결근 등 사회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접종 시 질병의 중증화와 합병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합병증의 위험이 절반으로 줄고 사망률도 80%나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건강하더라도 독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방접종은 또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또 예방 효과도 있으니까 개인이 좀 잘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뭐 예방접종 외에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사실 독감은 법정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감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때문에 감염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염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올바른 손 씻기나 기침 예절 준수와 같은 일반적인 감염 예방법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내 스스로가 이 독감 환자다라고 하면 외부 활동 또 접촉도 피해주는 게 미리 또 예방할 수 있는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고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 한 말씀 해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독감은 흔하지만 위험한 질환으로 국가에서도 법정 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예방접종과 손 씻기 또 기침 예절 준수로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에 보탬을 드리는 건강한 아침 플러스 오늘은 독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경상북도 의사회 이재욱 공보이사와 함께했습니다.